것이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의 경우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분비가 줄어든다. 반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수면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오히려 분비량이 55% 이상 증가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잠이 부족하면 결국 왕성한 식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심각한 수면 부족 진단을 받은 학준이 역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면서부터 체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군것질이 잦아지고 식사량도 2배로 늘었다. 학준이의 비만도를 측정해본 결과 현재 복부와 하체를 중심으로 경도 비만이 진행 중이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이 1000명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수면 시간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인 결과 평균적으로 체중의 4%에 해당하는 몸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하고 그렐린이 증가하는 거가 이제 주된 요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서 더 많이 밥을 먹게 되고 또 교감신경이 불안정하면서 항진되고 우리가 이제 혈당 같은 단 걸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비만하고 고혈압하고 또 당뇨병 같은 게 올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방과 후 학원 몇 군데를 다니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건강하게 뛰어놀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심각한 비만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아비만은 지속적인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비만 체질이었던 상아와 상엽이 남매. 밤마다 심한 코골이에 시달리는 남매는 조금만 집중을 해도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낀다. 일어날 때 편하지 않고요. 좀 졸려. 낮에도? 모든 게 귀찮고 움직이기도 싫고. 학교에선 모범생이지만 짜증을 많이 내고 항상 피곤해하는 상아의 수면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잠자는 모습을 적외선 카메라로 관찰해봤다. 잠이 들자 상아는 거친 호흡과 함께 심하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코골이가 심해지자 일시적으로 호흡이 멎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상아는 숨을 쉬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뒤척였다. 상아의 경우 1시간에 30번 이상 수면 무호흡이 일어났다. 상아의 심각한 수면 무호흡의 원인을 찾기 위해 편도 내시경을 통해 기도를 살펴봤다. 그 결과 상아의 기도는 일반인보다 매우 좁아져 있었다. 원인은 비만이었다. BMI 27의 고도 비만인 상아는 축적된 지방으로 기도가 좁아져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인위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아는 밤새도록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몸을 뒤척이며 숨을 쉬어야 했던 것이다. 대부분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을 동반하게 되면은 잠이 얕은 잠이나 각성 상태를 이루게 되고요. 조금 더 심하면 아예 깨는 양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숙면을 못 취하게 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비렘 수면과 꿈을 꾸는 단계인 렘 수면이 120분 간격으로 반복된다. 밤이 깊어질수록 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렘 수면은 점점 늘어나고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비렘 수면은 점점 짧아진다. 그러나 상아와 같이 잦은 각성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장애나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린다. 수면장애의 원인이 비만으로 밝혀진 후 상아와 상엽이는 운동을 시작했다. 비만으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부족한 잠은 식욕을 자극해 또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 고리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미국 수면학회에 따르면 연령대별 수면 시간은 신생아가 20시간, 5살 이하는 12시간,
10살 이하는 10시간에서 11시간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도야마대 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9시간 미만인 어린이가 10년 후 비만에 걸릴 확률은 10시간 이상 자는 어린이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밝혔다. 학교가 끝난 평일 오후. 평소 같았으면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 할 학준이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다. 그동안 과식이나 컴퓨터 게임 등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컴퓨터도 많이 줄이고요. 잠도 잘 자고요. 꼭 살을 뺄 거예요. 건강한 잠자리를 위해 학준이가 실천해야 할 규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 금지. 잠들기 6시간 전에 밥을 먹어야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막는 TV나 컴퓨터의 사용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도록 했다. 하루 15분씩 취침 시간을 앞당겨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잠잘 때는 불빛이나 소음을 최대한 차단시켜줬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우리 몸의 신체 피로 또 에너지 고갈을 보충해주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꼭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9시간 이상, 중학생은 8시간 이상 숙면을 해야 아이가 건강하고 또 학습 능력도 향상돼서 훌륭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잠만 잘 자도 건강해질 수 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을 초래해 비만으로 이어진다.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우 부족한 잠이 식욕을 자극해서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또 살이 찌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심각한 수면 부족 상태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요. 최소한 권장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 수면 부족은 성인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비만 이외에도 심혈관 질환이나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잠 6시간의 비밀을 방송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건강을 위해서 꼭 확보해야 할 수면 시간은 최소 6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6시간 이상을 자야 하는지,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봅니다.